2. 물음표를 달고 다니는 기업이 되라. 질문하는 문화는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다. 책임을 공유하면 아이디어, 문제, 결과까지 공유한다. 더 이상 나 또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된다. 조직이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하면 나와 너, 노사 대결 구도의 소모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라는 윈윈 문화가 자란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 남 하는 대로만 하면 중간은 간다. 괜히 일 좀 버리지 마라. 그 친구는 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다. 조직 내에서 이런 말들을 흔히 듣는다면 질문하는 문화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질문이 죽은 조직에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직원은 고개를 쳐박고 기계적으로 자기 일에만 매달리며 모험을 하려는 의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지시만 횡행하는 조직에서는 호기심, 모험정신, 도전정신, 실패를 즐기려는 의지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조직은 노골적이든 암묵적이든 경직되고 안이하고 방어적이고 기계적인 사고와 습관을 장려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사기는 떨어지고 팀워크는 엉망이고 리더십은 튼튼하지 못하다. 곧 생명력을 잃고 화석이 되거나 멸종될 것이 뻔하다. 질문하는 리더는 질문이 장려되고 억측이 도전받고 기발한 해결 방안이 넘쳐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 호기심은 질문하는 문화를 만들고 질문하는 문화는 학습하는 조직을 만든다. 마이클 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질문을 많이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결국 그것이 경쟁 우위가 된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질문은 책임지는 문화를 만든다. 질문은 자발적인 충성을 이끌어내고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기업 공동체를 만든다. 잭 웰치는 그의 저서 위대한 승리에서 리더는 반드시 최고, 최다 질문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질문하는 문화란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을 때는 단순히 정보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 또한 공유된다. 즉, 질문하는 문화는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다. 책임을 공유하면 아이디어, 문제, 결과까지 공유한다. 더 이상 나 또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된다. 조직이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하면 나와 너, 노사 대결 구도의 소모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라는 윈윈 문화가 자란다. 리더십 전문가인 쿠제스와 포스너는 리더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왜 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리더가 활발하게 직원들과 폭넓은 업무 관계를 맺으면 조직이 중시하는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얼마나 고취될지 상상해 보라고 주문한다. 경청하고 평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할 때 가치는 공유된다. 구경꾼은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없다. 화합은 자발적이지
강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리더의 질문은 직원들을 자극하고 그들이 원하는 조직상과 가치와 행동을 실현시킨다. 리더는 말과 질문의 힘을 통해 조직의 비전, 가치, 태도, 행동, 구조, 개념을 나타낸다. 질문하는 문화에는 6가지 특징이 있다. 질문하는 문화가 있는 조직의 구성원은 선뜻 모른다고 인정한다. 스스로 질문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문을 적극 장려한다. 건설적인 측면에서 질문법을 향상시키는 데 애쓴다. 역량을 강화하는 질문에 집중하고 그 반대의 질문은 피한다. 정답을 찾는 데 급급하지 않고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한다. 이상의 6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정답은 없다. 질문은 개인, 팀, 조직의 학습 기반을 강화한다. 모든 질문은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다. 브루노, 반두라, 노에스, 홀튼, 스완슨 같은 교육 이론가들에 따르면 주요 심층 학습은 자기 반성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질문 없이는 자기 반성이 불가능하다. 질문은 내가 하든 남이 하든 상관이 없다. 질문을 권장하는 문화가 학습을 권장한다. 질문은 또 두뇌를 자극한다. 몸이 질문에 반응하면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아무 책이든 단락을 읽기 전에 단락 제목을 질문으로 바꾼다. 이를테면 액션 러닝은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제목을 액션 러닝이 어떻게 학습 효과를 높일까라는 질문형으로 바꾸고 그 단락을 읽는다. 글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경험을 하면 당신도 무릎을 칠 것이다. 학습 효과는 호기심과 질문에 달려 있다. 호기심 천국에 사는 어린이들처럼 이게 뭘까? 라는 간단한 질문을 늘 달고 다니면 된다. 질문은 호기심을 행동으로 바꾸고 정규 학습, 비정규 학습, 개인 학습 등 여러 종류의 학습 기반을 다진다. 특히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 질문은 사고와 학습의 불씨가 된다. 제프 커루 부회장은 학습 조직을 위한 질문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한다. 콜렉트 컵은 학교 교실처럼 바뀌고 있다. 직원들은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서로 질문한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대신 각자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찾는다. 어제의 방법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의 차원을 바꿔야 한다.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보다 환경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들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 커루의 말은 질문하는 문화의 중요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질문하는 문화는 질문을 끊임없이 장려한다. 질문하는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 거듭 질문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좋은 답이 나오면 내일은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 세계 스카웃 연맹의 에펜디 모하메드 라잡이 직접 한 말이다. 정답 같은 건 없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질문은 새로운 관점을 낳는다. 코노코필립스 정유회사의 마크 하퍼 회장은
관점의 변화가 질문의 가장 중요한 이점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질문을 통해 직원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도록 한다. 무의식적인 편견을 발견하고 바꾸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관점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두면 학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록히드 마틴의 벤스 코프만 전 회장은 질문을 통해 학습 조직을 만들었다. 호기심을 활활 지피는 좋은 연료는 위대한 질문이다. 나는 위대한 질문을 등대 삼아 상황을 상식적으로 설명한다. 누군가 록히드 마틴의 신임 회장이라면 어떤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한 질문은 계획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당신의 팀이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의 이유와 선택의 근거를 안다면 정말 훌륭하다. 내가 팀의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팀은 문제를 해결하고 멋진 성과를 올린다. 그러나 팀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방법을 강구한다. 역량 있는 인재가 제자리를 찾으면 팀은 다시 탄탄해지고 회사의 기존 업무 방식과 관행과 잘못된 점을 서로 확인할 정도로 정직, 관심, 호기심이 되살아난다. 나는 팀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요구한다. 비판적 질문과 협력이다. 사실 비판적 질문과 협력은 대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 묻고 답하지 않으면 협력할 수 없다. 건설적으로 묻고 답하면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밖에 없다. 2. 진실은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른다. 질문하는 문화는 학습을 촉진하는 동시에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 질문하면 나와는 다른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과제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복잡성을 깨닫고 해법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헬스케어 이그제큐티브의 파트너인 데이빗 스믹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있어 관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지식밖에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나는 그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과제를 보는 안목이 생기도록 도전하고 질문한다. 대개 개방형 질문은 위협적이지 않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창의적 사고가 거침없이 흐를 수 있다. 아울러 적절한 질문은 리더가 장애물이라는 느낌을 지우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팀원이라는 느낌을 준다. 리더가 질문하기 전에 미리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조직은 좋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문제를 직접 다루는 실무자와 이야기해야 정확하게 정보를 얻고 문제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또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 때보다 더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다. 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전략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대화의 양과 질을 높이고 상대방의 동기를 쉽게 오해하는 잘못을 회피할 수 있다.
서로 상대방의 질문을 잘 들으면 어림짐작으로 단정하는 일방적인 견해보다 쉽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진실은 주장에서 나오지 않고 열린 마음을 오가는 자유로운 소통에서 나온다. 질문은 각자의 가치를 높여준다. 질문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뚜렷한 이해와 방법을 찾아준다. 질문을 통해 얻는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로 전략을 짜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질의응답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과되지 않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리더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과 해법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적 원인과 해법 그리고 원인과 해법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마인드를 학습할 수 있다. 마크 하퍼 회장에 따르면 질문하는 조직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높은 신뢰를 쌓는 이점이 있다. 그 결과 직원은 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변화가 필요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질문을 하면 직원의 집중력을 하나로 모으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치광이 시대의 현명한 사고라는 책을 쓴 이안 미트로프는 개인과 조직이 어려움과 마주치게 되는 이유가 엉뚱한 문제를 지나치게 많이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블록과 베일 같은 조직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문제는 대개 증상에 불과하다. 증상은 조직이 달려들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증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리더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조사가 끝나면 질문을 하면서 문제의 초점을 집중적으로 좁혀가야 한다. 리더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듣고 경험한 것이 있으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추측한다. 그리고 위험천만하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식으로 문제를 파악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10명이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문제를 똑같이 파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질문하는 문화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실수와 잘못된 추측을 제거한다. 질문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면 관점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질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조직은 문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관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가능한 해법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다. 시각을 넓혀 다각도로 문제를 보려면 구성원이 서로 거침없이 질문하고 심사숙고해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을 격려해서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질의응답 과정의 핵심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질문의 거침없는 소통이 핵심이다. 3. 조직의 변화는 무죄. 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질문하는 문화가 없는 조직은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고정관념과 관행이 변화와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때 구성원의 거절과 분노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정관념과 싸워야 한다.
질문을 장려하지 않는 문화가 만연한 조직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조직에는 질문이 드물기 때문에 아무리 정중하게 물어도 질문하는 사람이 눈에 거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질문하는 문화가 조성되면 질문에 대한 거부감과 위협이 사라진다. 그러면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질문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만큼 조직은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변화를 겪는 사람은 당장 잃어버릴 것에 눈이 간다. 사람은 스스로 변화에 일조했다는 생각을 하면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게 되고 자부심이 강해지며 공헌도도 높아진다. 올바른 질문을 하고 직원과 함께 해법을 찾는 유능한 리더는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이해 득실 이상의 것을 얻는다. 또한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직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질문을 하는 직원은 조직의 목표에 자신이 공헌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명감이 고취된다. 위대한 질문을 하면 직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 질문은 리더가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게 만든다. 질문하는 리더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귀를 더 열고 질문을 통해 생각을 다듬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지닌 리더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4. 일할 만나는 분위기. 훌륭한 질문은 개인에게, 질문하는 문화는 조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제교육상담회사의 대표인 마가렛 휘틀리는 질문과 성찰의 결과가 개인적인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고 말한다. 질문은 개방적인 분위기를 촉진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직원은 질문을 받으면 활기를 띠고 자기 생각을 말한다. 질문하는 것은 재미있다. 직원들이 아주 좋아한다. 더그 이든 회장의 말이다. 그는 1978년 미니애폴리스에서 회계 직원으로 카길에 입사했다. 그 후 미국 내 8개 지사를 두루 거치고 태국과 호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뒤 회장이 되었다. 그는 질문을 하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모든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게 리더의 신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했다. 켄 블랜차드는 직원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리더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리더가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보다는 리더가 자리를 비울 때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질문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리더는 직원을 자주적으로 만든다. 블랜차드는 또 위대한 질문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리더가 자리를 비워도 일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질문은 창의적이고 서로 밀어주는 분위기를 만든다. 리더는 질문을 통해 직원들이 조직에 필요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한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 또한 모든 과정에 참여한 결과 주인의식이 고취된다. 동기부여와 역량 강화는 분명히 지시보다 질문에서 나온다. 리더가 질문하는 문화를 적극 지원하면 직원의 패러다임 변화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나는 당신 생각이 궁금하다. 당신 견해가 중요하다. 우리 조직은 당신 의견을 소중하게 여긴다. 라고 하면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태도가 고취될 뿐 아니라 직원 만족도도 올라간다. 좋은 질문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해답을 모색하게 만든다. 스스로 해답을 찾은 직원은 결과에 책임을 진다. 질문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질문은 직원을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주적으로 만든다. 5. 끈끈하고 화끈한 팀워크. 직원들을 회의석상에 앉혀놓았다고 해서 최고의 팀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파이저의 글로벌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에봇랩의 의약품 규제본부의 글로벌 이사인 수 휘트가 파이저에 있을 때 팀워크 강화를 위해 질문하는 문화를 만든 적이 있다고 말했다. 파이저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통합 개발 작업을 주도한 적이 있다. 우리 팀에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이 10명 있었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각자 따로 놀았다. 그들은 상대를 바꿔가며 누가 제일 똑똑한지 계속 논쟁을 벌였다. 회의다운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으로 팀을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데이터에 관해 물었다. 연말까지 얼마나 많은 DB가 완성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재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물었다. 어떤 일이 진행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죠?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다음 회의에 반드시 짚고 넘어갔다. 나는 지금까지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모든 팀에는 각자 나름대로 지식, 지혜, 창의력, 활력이 있다.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팀 회의를 통해 리더는 팀원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알코아 리지드 패키징 사업부의 마이크 콜먼 부사장은 팀을 구성하는데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처음 알코아에 왔을 때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그 일을 담당할 팀이 있어야 했다. 나는 여러 직원을 만나 아주 많은 질문을 한 덕분에 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나는 문제가 뭔지, 가능한 해법이 무엇인지, 대내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물었다. 어떻게 생존하고 회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대한 대답은 이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 휘트와 마이크 콜먼의 질문은 친밀한 팀워크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질문을 하면 팀의 축적된 지식을 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팀원이 서로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관점과 자기 관점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질문하는 법만 알면 팀은 강하게 단결하게 된다. 질문은 팀을 일치단결하게 만든다. 질문은 대화와 협력의 표시이다. 상대방의 문제를 물으면 재미있는 현상이 생긴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 더 흥미가 생기면서 대답을 들으면 그의 반응과 관심에 고마움을 느낀다. 리더는 팀원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마가렛 휘틀리는 말한다. 리더는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을 아끼고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팀이 결집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확한 목표이다.
질문은 팀의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 리더는 궁금한 것을 물으면서 리더-팀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 질문은 관심과 이해가 있다는 증거이다. 6. 하늘에서 아이디어가 비처럼. 답이 뻔한 질문은 창의적인 질문이 아니다. 사실 혁신은 굉장한 천재가 전대미문의 아이디어가 떠올라 유레카하고 외치듯 순수한 영감의 산물인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뀔 때 가능하다. 관점의 전환은 질문하는 문화에서 출발한다. 혁신은 질문이 막힘없이 소통하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질문에서 나온다. 벤티 시단말라카는 혁신의 중요한 기반이 질문하는 문화라고 본다. 내가 처음부터 답을 제시하지 않고 질문부터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직원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도 질문한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질문하게 되면 혁신이나 창조는 물론 진정한 호기심이 살아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한다. 제프 커루 역시 그가 일하는 부서에 질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본물처럼 쏟아졌다고 말한다. 내가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기 전보다 훨씬 결과가 좋았다.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대안을 함께 찾았다. 직원들은 직간접적으로 대안에 공헌했기 때문에 책임감도 높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리더로서 나의 위상은 올라갔고 새로운 팀장들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들은 환경과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 질문하는 사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사상 위대한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위기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상황이 악화될지 나아질지 궁금해진다. 바로 질문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나? 이를테면 콜럼버스는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인도로 가는 바닷길은 없을까? 입체파 운동을 시작하면서 피카소는 또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른다. 인체를 다른 식으로 그릴 수는 없을까?